네, 시작합시다. 쌤이랑은 이제 첫 번째 다음부터 다시 나갈 건데 지금 나가는 건 사실 저번에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빠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함축적으로 빠르게 개념 설명하고 그다음 좀 어려운 문제들, 좀 문제 난이도도 개념 원리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나갈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이 될 거야. 네. 그러니 숙제는 필수죠. 숙제는 필수야 이제.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캘리 시간 때 숙제 검사까지 할까를 고민하고 있거든. 네. 아마 오늘 시작할 때 조교쌤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숙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쌤이 숙제까지. 그래서 만약에 숙제를 안 했다 하면은 조교쌤한테 말씀드려서 숙제를 안 해서,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숙제를 안 해서 지금 숙제를 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 조교쌤께서는 숙제하고 또 다른 날에 클리닉 잡자 라고 할 거야. 네. 공부량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그대로 또 다른 날에 나오고 싶다. 숙제 안 해요? 또 다음 날에 나오면 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원부터 쭉 나갈 건데, 뭐 첫 번째 단원은 사실 뭐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문제를 푸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덧셈과 뺄셈 나오죠. 뭐 덧셈과 뺄셈에 대한 내용들은 그냥 문제풀이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볼까? 쌤이 질문부터 받아줄게 얘들아. 첫 번째 쪽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4, 5페이지부터 보자. 4페이지, 5페이지에서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네. 뭐가 중요할까? 하나만 하고 갈까요? 23번만 하고 갈까? 23번은 오늘 배울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봅시다. 23번 보면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5를 x-2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죠. q1 더하기 r의 값을 구하라 라는 건데, 네, 좋네요. 이거 두 가지 방법 알려줄게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요, 이렇게 직접 나눠주는 거야. 직접 나눠줘서 우리가 목과 나머지를 구해주는 거지. 뭐로 나누는 거야? x-2로 나누죠. 네. 우리가 나눈다라는 건 점점 차수를 내려가는 거거든. 내려가주는 거야. 점점 차수를 없애나가는 거야. 먼저 x세제곱부터 없애주기 위해서 얘에 x제곱을 곱해주면 여기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곱해지면서. 그리고 얘들 뭐 해줘?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x세제곱이 사라져. 그러면 나머지 이제 두 개 빼주면 4x제곱에 마이너스 5고요. 여기에 4x를 곱해주면 4x제곱에 마이너스 8x고 두 개를 빼주면 8x에 마이너스 5입니다. 여기서 또 x 없애줄 수 있지. 8을 곱해주면서. 그래서 8x 마이너스 16 두 개 빼주면 11이 되죠. 그럼 우리가 얘가 바로 몫이라고 할 수 있고 얘는 나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쌤이 왜 여기서 멈췄는지 이해되니? 더 이상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쌤이 더 이상 나눠줄 수 없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원래 나누어 주는 수보다 나머지가 더 작아야 돼. 얘가 더 작아야 된다라는 거. 네. 우리가 다항식에서 더 작다라는 건 차수로 보거든. 차수가 더 높고 낮음이 크고 작음이야. 네. 그래서 1차식보다는 상수항이 더 작죠. 네, 더 작은 예를 나눌 수가 없거든. 큰 예로 작은 예를 나눌 수가 없어. 1차로 상수항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끝.
마무리. 자, 그래서 지금 얘가 몫이고, 즉 몫을 우리가 qx라고 두자라고 했었죠. 그 다음 나머지 얘가 바로 r이 되네요. 네, q1. 일단 qx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8인데 여기서 q1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 x자리에 1만 넣어주면 되는 거지. x자리에 1 넣어주면 1, 4, 8 더해주면 13이 되고요. 네, 그 다음 나머지 r 11이에요. 그래서 얘가 13, 얘가 11 더해주면 24가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구해주는 게 사실 가장 정석이야. 여기서도 원하는 답은 이거였고, 사실 그런데 우리는 이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 이용해주면 되죠. 나머지 정리로 먼저 뭘 구할 수 있냐면 아래값 구할 수 있거든. 네. 우리 x 세제곱 2x 제곱 마이너스 5를 x 마이너스 2로 나눈 몫을 qx라고 두고요. 그 다음 나머지를 r이라고 두면 우리 어떤 식이 세워져? 나누어지는 얘는 나누는 얘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 이런 검산식이 세워지죠. 네, 그쵸. 근데 검산식 얘는 항등식이다. 그래서 x에 어떤 값을 넣든 간에 항상 성립해. 그래서 x에 2를 넣어줄까요? 2 넣어주면 8, 8, 5, 9 2 넣어주면 0이 되고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r의 값은 11이 된다. 네, 그래서 이 값을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11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r 대신. 그 다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q1을 구해주고 싶은 거죠. q1. q1은 어떻게? x자리에 1을 넣어주는 겁니다. 네, 1을 넣어주면 1, 2,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 곱하기 q1 이렇게 남죠. 그 다음 플러스 11까지. 오케이.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q1 더하기 11이다. 11 넘어가면 마이너스 13은 마이너스 q1이죠. 그럼 여기서 q1은 몇이다? 13이야. 뭐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어. 이게 훨씬 더 편하죠. 이거 나누는 거 너무나도 귀찮지 않아? 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이 나머지 정리는 너무 중요해.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줄 건데, 네, 넘어갑시다. 아마 어려운 문제들은 나머지 정리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BQ 더하기 R꼴, 얘가 바로 검산식이죠. 얘가 검산식. A를 B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지는 얘는 나누는 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내요. 네, 얘가 검산식이죠. 이걸로 꼭 나타낼 줄 알아야 돼. 넘어갑시다. 곱셈공식. 뭐 곱셈공식에는 이 10가지가 있는데 쌤이 9가지 정도만 외우고 있으면 된다. 9가지?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 당연히 1, 2번은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뭐 1, 2, 3, 4번까지는 문제 없잖아. 중3 때 배웠던 것들이랑. 네. 4번까지는 중3 때 배웠던 내용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고1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들, 가장 중요한 거 당연히 영어죠. 네, 얘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 이 나머지 세 개들이 좀 중요하다. 그리고 얘는 별 반개. 네, 얘는 네 나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막 까먹을 때쯤 한 번씩 나오니까 얘는 한 번 외우고 있는 게 좋습니다. 10번은 우리 사실 10번은 안 외워도 돼. 10번은 우리가 전개할 수도 있죠. 만약 10번 같은 문제가 나왔다.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과 얘와
다음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얘를 정리해줘야 된다. 얘를 전개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편할까? 네, 합차가 가장 편하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 이걸 굳이 외울 필요도 없다. 합차로 해주면 되거든. 이렇게 식을 바꿔줄까? 플러스 ab라고 두고 얘는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b 라고 두면 얘와 얘 더해준 것과 얘와 얘를 빼준 거죠. 그렇죠? 더하고 빼준다? 네, 합차 공식.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전체 제곱에서 ab의 전체 제곱을 빼주는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전개해주면 a 4제곱 2a 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여기 이렇게 사라지죠? 그래서 a제곱과 b제곱만 남고 a 4제곱 b 4제곱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굳이 외울 필요 없다. 네. 그리고 나오지도 않아 많이. 네. 그래서 그냥 이런 문제가 나왔다. 얘를 써야 돼. 합차 공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도 있긴 한데 여기서 뭐 1, 2번은 우리가 사실 배웠던 중3 때 배웠던 것들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뭐 외워도 돼. 네, 근데 쌤은 사실 외우지 않고 문제를 푸는 편입니다. 그래서 변형에서는 우리가 그 식이 있는 곱셈 공식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된다. 네, 한번 생각해보면 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를 구해야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는 식 사실 많지. 뭐에도 있어?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 안에 a 있죠. 얘뿐만 아니라 모두 a-b의 제곱 안에도 있어. 그래서 얘를 그냥 전개해주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얘 값을 구해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얘 값을 구하라 라고 나와있어 문제에서. 얘 어디 안에 있어? a 더하기 b 전체 세제곱 안에 있죠. 사실 그뿐만 아니라 얘는 a 더하기 b에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이랑 완전히 똑같지? 맞아? 네, 인수분해죠. 몇 번씩 써준 거야? 네, 8번씩 써준 거야. 그죠? 요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뭐 편한 거 써주면 된다. 아마 근데 쌤이 봤을 때는 얘가 더 편하겠지? 네, 뭐 그런 거 봐주면 되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얘들에 대해서도 쭉 한번 보면 이해가 될 거야. 넘어갑시다. 그래서 10페이지부터 보자. 10페이지, 11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에서 질문 있니? 네. 괜찮아? 뭐가 있을까? 이런 36번 같은 문제 너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가장 초반에 문제 나올 거거든? 한 5번 정도의 문제로, 네, 중간고사 5번 정도 문제로 나올 확률이 가장 크죠. 진짜 모르는 학생들은 이 문제 시간을 엄청나게 사용할 거야. 근데 우리는 직접 다 전개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지. 네. 우리는 뭐만 봐주면 돼? 여기 x 4제곱의 개수가 7이다라는 것을 이용해 주기 위해선 x 4제곱의 개수만 봐주면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x 4제곱이 나올까?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다음식 전개한다라는 건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x제곱과 뭐가 곱해져야
이렇게 막 곱해지는데 그 중에서 x 4제곱이 되는 건 x 제곱과 곱해줘야 되겠지. 네. 얘네들을 빠르게 우리가 추출해 나가야 돼. 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얘랑 뭐가 곱해져야 x 4제곱이 되지? 얘는 없죠. 네, 네, 얘 없네. 그 다음 a랑 뭐랑? 2x 4제곱이랑 곱해져야 우리가 4제곱이 되겠죠. 나머지 x 4제곱 되는 거 있나? 사실 요렇게 한 바퀴 다 돌렸으면 더 이상 없는 거야. 네. 돌렸을 때 없으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동류함끼리 다 더해주면 얘가 바로 x 4제곱의 총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x 4제곱이고요. 얘는 2ax 4제곱, x 4제곱으로 묶어주면 1 플러스 2a가 되죠. 맞아? 오케이? 네, 그래서 이 x 4제곱의 개수가 얘가 바로 몇이다? 7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1 플러스 2a가 7이려면 a는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여기는 사실 이런 문제들 뭐 당연히 대부분의 학생들 맞힐 수 있을 거야. 실수만 안 하면. 네. 실수 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속도가 너무나도 중요해. 얘는 풀고 못 풀고가 아니라 얼마나 시간을 사용하냐. 네. 여기서 최대한 단축하세요. 자기만의 노하우를 이용해서. 넘어가자. 12 페이지 보자. 12, 13에서 질문. 네. 그다음 47번도 사실 어려웠다라고 쌤은 생각은 하는데 아니네요. 네. 46번 보자. 그다음 또 있니? 질문? 네, 46번 봅시다. 46번 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 9고 a, b, b, c, ca가 9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라 라는 건데, 자, 얘와 얘가 있는 식이,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얘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우리가 본능적으로 얘를 알아야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을 전체 하잖아? 그럼 이 식도 있고 이 식도 있어. 그래서 한번 제곱해볼까? 제곱해주면 우리 곱셈 공식에 의해서 각각이 먼저 제곱이 되고 더하기 2ab에 그 다음 2bc에 그 다음 2ca가 됩니다. 자,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9고 그 다음 2로 묶었을 때, 얘네들이 2로 묶었을 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네, bc 더하기 ca 얘가 바로 뭐라고? 그대로 들어가면 얘는 9 더하기 2 곱하기 9가 되지. 계산해주면 27이 됩니다. 오케이? 첫 번째랑 마지막만 볼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이 몇이다? 27이다 라는 거야.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이렇게? 얘는 몇이야? 3루트 3이 되는데 이거 맞아? 절대 아니죠. 쌤이 항상 쓸 때는 이 루트 양쪽에 루트 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써줘야 된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제곱해서 27이 되는 얘가 플러스 루트 27도 있지만 마이너스 루트 27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을 때 쌤은 항상 문제를 다시 봐. 네. 두 가지로 나뉘었을 때 얘네 둘 중에 뭐 정답이 안 될 만한 그런 조건들이 있나? 네, 없죠. 뭐 양수라는 것도 안 나와 있고 음수라는 것도 안 나와 있으니까 얘네 둘 다 가능한 거야.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진짜 착했네. 네. 47번 같은 경우는 얘를 전개해보면 되겠죠? 네, 충분히 나올 겁니다. 48번? 네, 얘도 한번 볼까? 얘 같은 경우는 쌤은 이 분수 나올 때 있잖아. 분수 나올 때 잘 모르겠다? 뭔가 값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당연히 통분이야. 당연히 통분해줘야 돼. 네. 얘 한번 통분해줄까? x분의 1, y분의 1, g분의 1. 네. 얘 통분해주기 위해서 분모를 x, y, g로 맞춰주자. 오케이? 여기 뭐가 곱해진 거야? yg가 곱해진 거고, 얘는 xg가 곱해진 거고, 얘는 xy가 곱해진 거고. 자, 이제 분수에서 분모가 다 같으니까 분자끼리 다 더해줄 수 있겠네. 이렇게. 오케이? 이 값이 몇이라고? 4라고. 오케이.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얘죠. x, y, z. 오케이.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의 값만 알고 있으면 돼. x, y, y, z, gx. 네, 얘는 뭐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얘는 빠르게 한번 계산해 볼게. 보면 x, y, y, z, gx가 있는 식 생각해보면 얘를 제곱했을 때 있죠. 그래서 x제곱, y제곱, g제곱에 2에 x, y, y, z, gx. 네, 그래서 얘가 6이어서 6의 제곱은 얘는 10이고 2 곱하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그래서 이 10이 넘어가서 얘는 36에서 12를 빼주니까 24가 되고요. 2 곱하기 4모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2로 나누어주면 12가 바로 x, y, y, z, gx가 되는 거죠. 네. 얘가 바로 12가 된다. 그래서 x, y, g가 값이 몇이 돼야 돼? 네, 3분의 12가 4죠. 네, 그래서 답은 3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쌤은 사실 여기에서 이 문제를 냈을 것 같아요. 아닌가? 네. 네, 뭐 구할 수 있겠네. 다 x, y, g도 구했고, 아니면 얘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 어렵게 내려면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g 세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여러분, 얘는 어떻게 구하죠? 사실 세제곱 있는 식은 그거 하나밖에 없죠. 네, 그 가장 긴 식. 가장 긴 식 이용해주면 돼. 어떤 거? 얘는 x 플러스 y 플러스 g의 x제곱 y제곱 g제곱에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gx의 3xy.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그 곱셈 공식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얘가 넘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 x 세제곱, y 세제곱, g 세제곱 마이너스 3xy는 쭉 이렇게까지. 근데 같은 식이죠. 3xy, g가 넘어가면 네, 똑같은 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값을 넣어주면 돼. 얘가 몇? 6이고요. 얘가 몇? 10이고요. 우리 얘도 구했지? 얘는 몇이야? 마이너스 10. 그렇죠. 마이너스 12죠. 뭐야? 얘가 0이었네. 그럼 얘는 3이죠. 네.
그래서 답 넣어주면 이 값은 몇이 된다? 9가 된다. 얘가 왜 마이너스 10일까? 네,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바로 얘랑 똑같아지죠. 좋아. 네.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물어본 거야, 쌤이. 얘가 몇일까? 이렇게. 네. 이렇게까지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렵게 나온다면 이렇게까지 되겠죠. 꼭 정리해볼게요.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13페이지 14페이지에서 질문 있네? 55번이랑 56번까지 설명해 주겠어요. 56번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고 그 신사고 중단원 문제 똑같이 있죠? 네, 얘랑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55번부터 한번 보자. 55번 보면 네, 두 양수 A, B에 대해서 한 변의 길이가 각각 2A와 3B인 두 개의 정사각형과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A, B고 6인 뭐야? 얘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A랑 B고 얘 넓이가 6이라는 거 아니야? 그쵸? 즉 AB가 6이죠. 그 다음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세로 가로의 길이의 각각 A, B인 직사각형의 넓이의 15배와 같다라는 거야. 두 정사각형의 넓이야. 얘와 얘의 넓이의 합이 이 넓이의 몇 배? 15배? 네. 랑 같다라는 거죠. 지금 식이 두 가지 있지? 잘 봐봐. 먼저 A 곱하기 B는 6이라는 거. 첫 번째 식. 여기. 넓이가 6인 직사각형. 그 다음 얘의 넓이는 2A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3B의 제곱이죠.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몇? 얘 15배다. 근데 얘의 넓이는 6이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이렇게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두 개씩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얘 넓이를 구하라 라는 거야. 이거 굳이 전개해주지 마세요. 정리해주지 말고 얘 넓이 한 변의 길이가 2A 플러스 3B인 정사각형의 넓이 한번 구해보자.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얘 넓이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바로 얘죠. 2A 플러스 3B의 전체 제곱. 자, 얘의 값은 2A의 제곱에 더하기 2 곱하기 2A 곱하기 3B의 전체 제곱이죠. 곱셈 공식 그대로 써준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네. 그래서 2A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3B의 전체 제곱에 얘네 둘만 먼저 써줬고 얘는 계산해주자. 계산해주면 2, 2, 3, 12가 되죠. 요렇게. 자, 여기서 얘 값이 바로 무엇이다? 6 곱하기 15다. 오케이.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 B의 값이 몇이다? 네, 6이다. 6 그대로 넣어줘. 계산해주면 됩니다. 얘 어떻게 하면 계산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보자. 사실 계산하는 게 그 시간에 계산하는 게 더 빠를 수 있겠다. 네. 사실 쌤은 이렇게 하거든. 6이 공통으로 곱해져 있으니까 6으로 묶어버려. 그럼 얘는 27이죠. 더해주면. 네. 얘를 계산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16에 42, 6, 22, 16이 되겠네요. 네, 162. 답은 3번. 뭐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괜찮니? 규이? 좋습니다. 넘어갈까? 56번 보자. 56번. 네.
사실 교과서 특강에서도 설명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쌤이 이거 사실 옛날에 쌤이 어떻게 풀었었냐면 이렇게 풀었다라고 했었어요. 일단 x제곱을 1-x라고 바꿔. 네. 그러면 이 x 4제곱은 x제곱의 제곱이지. 네. 그래서 x제곱이야 1-x의 전체 제곱이네. 넣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3x의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얘 좀 정리해주면 x 플러스 2가 되고요. 얘의 값이 x제곱이 뭐라고? 1-x라고. 1-x 넣어주면 여기 1-x에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얘 정리해주면 3이 되죠. 사실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2차식을 뭐로 바꾼 거야? 1차식으로 바꿔주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차수를 점점 내려가 주는 거야. 오케이? 차수를 점점 내려서 이렇게 숫자로만 나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과정 자체가 뭐다? 그냥 나누는 과정이랑 똑같다. 네. 나누기랑 완전히 똑같아. 그래서 봐봐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 나누어 주는 얘 이 식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1을 넘깁시다. 1을 넘기면 어떻게 되냐? 이 x제곱 플러스 x에 마이너스 1은 0이지. 네, 이 식으로 나누는 거야. 뭐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 x 4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나눠볼까요? 나눠보면 여기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눕시다. 나누면 여기 x제곱이 들어와야 x4제곱 사라지겠지. 오케이? x4제곱에 플러스 x3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두 개를 빼줍시다. 빼주면 마이너스 x3제곱에 얘네들을 빼줄 수가 없네. x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1. 네, 또 나눠주면 마이너스 x가 되겠죠. 마이너스 x 곱해주면 마이너스 x 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가 돼. 두 개 빼주면 사라져서 계산해주면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여기에 2로 또 한 번 더 나눠주면 얘가 몇이 된다? 3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얘가 바로 몫이고요. 얘가 바로 나머지다. 네. 사실 이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이라면 그냥 나머지만 쓰면 돼, 답은. 많이 풀어본 학생이라면. 근데 왜 나머지일까? 잘 모르는 학생들은 이 설명 꼭 들으세요. 잘 봐봐. 지금 뭐 한 거냐면 x4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을 지수야. 어떻게 한 거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눠준 거야. 근데 얘 몫이 뭐라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그 다음 나머지는 뭐야? 3이죠. 우리가 검산식으로 써준다면 이 나누어지는 얘는 나누어주는 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죠. 지금 이 식을 어떻게 바꾼 거야? 요렇게 바꾼 거야. 자, 그런데 이 식, 이 값이 몇이다? 0이다 라는 거죠. 얘가 0이다. 그래서 얘가 0이기 때문에 이 값은 완전히 날라가. 뭐만 남아? 3만 남습니다. 요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차수를 점점 내려가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나누기랑 똑같다라는 거야. 네. 네. 여기까지 질문 있니? 아마 테스트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 유형들 많이 볼 겁니다. 클리닉 문제에서. 네. 꼭
확인하시고요. 넘어가서 항등식 한번 보자. 네, 항등식도 한번 설명합시다. 항등식 그 부분 한번 읽어보고 있을까, 얘들아? 네, 항등식 보면 일단 이 등호가 있는 식, 이 등호가 있는 식은 두 가지로 나뉘어. 네,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나뉩니다. 방정식은 값이 딱 정해져 있어. 근데 항등식은 값이 정해져 있지 않고 무수히 많아.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얘기해. 다시 한번 봅시다. 방정식이라는 건 x의 값이 정해져 있어. 이렇게. 자, 얘 x가 2일 때 성립하나? 성립하지 않죠. x가 4일 때는 성립하나? 네, 이렇게 x의 값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이 방정식의 답, 해를 우리가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항등식은 무엇이냐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야. 어떤 문자에 대해 성립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에 1 넣었을 때도 성립하고 x에 2 넣었을 때도 성립하고 3 넣었을 때, 뭐 만 넣었을 때, 뭐 1.5, 1.1, 뭐 루트 3 등등. 네, 값을 넣었을 때도 항상 성립해.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가장 대표적이라 그냥 하나 예시만 들어보면 x 플러스 1에 1을 곱한 것은 이 x 플러스 2다. 네, 쌤이 항상 이건 하는데, 자, x에 0 넣으면 성립하나? 성립하죠. 여기 0 넣어주면 1 곱하기 2여서 2, 얘는 0 더하기 2여서 2이죠. x에 1 넣었을 때는 x에 2 넣었을 때 사실 직접 넣어보지 않고도 알 수 있지. 얘네들은 당연히 같다라는 걸. 왜? 얘를 분배 법칙을 해주면 얘랑 똑같거든. 식이 완전히 같아. 네. 그래야 우리는 항등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등식의 사실 정의, 네. 항등식의 성질은 두 가지가 있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거. 얘는 정의죠. 그러니까 어떤 x가 들어가든 간에 항상 성립하는 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그런 식은 뭐밖에 없다. 완전히 같은 식밖에 없다. 완전 같은 식이야. 그래서 이 항등식을 계산하는 방법? 계산한다? 네. 사실 항등식을 계산하는 건 미정 배수를 구하는 거죠. 네. 이정 계수 구한다라는 건 정해지지 않는 개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x에 대한 항등식이 있는데요. 어떤 식이냐면 ax 플러스 뭐 b가 뭐 4x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거.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하면 두 가지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x에 값을 막 넣어주는 거야. 왜?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x에 0을 넣었을 때도 성립하겠죠. 0 넣어주면 b가 되고요. 좌변은 우변은 몇이래?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럼 b는 마이너스 1이겠다. 얘가 성립해야 되니까. 그 다음 x 자리에 또 뭐도 넣을 수 있어? 뭐 1도 넣을 수 있겠죠. 1 넣어주면 a 더하기 b고요. 좌변은
우변은 몇이 돼? 몇이 되죠 얘? 1 넣어주면 3이 되죠. 4 빼기 1이어서. 그치? 자,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이 3이고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야. 네.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a의 값도 구할 수 있겠지. a의 값은 몇이야? 4. 네, 4가 됩니다. 그래서 a는 4, b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구해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죠. 어떤 거? 항등식이려면 식이 완전히 같아야 돼. 식이 완전히 같아야 됩니다. 식이 완전히 같다? 그러면 a는 몇이어야 돼? 식이 완전히 같으려면 이 4랑 완전히 같아야 되겠죠. a는 몇이다? 4고 b는 몇이다? 마이너스 1이랑 같아야 식이 완전히 같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번 같은 방법을 우리는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죠. 거기 나와 있을 거야. 그 다음 이 2번 같은 방법을 계수 비교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이름에 나와 있죠. 수치 대입법? 수치 대입법? 당연히 값을 대입한다 라는 거. x에 0을 대입했고요. x에 1을 대입했습니다. 그 다음 계수 비교법은 말 그대로 개수를 비교해 준 거죠. 식이 완전히 같아야 된다는 성질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얘 한번 해볼까? 이런 모양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네. x에 대한 항등식이려면 a는 몇이어야 될까? b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인지 쌤은 이 2번을 이용해서 설명해 줄게. 자, 봐봐. ax 플러스 b는 사실 0이라는 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0x에 더하기 0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a랑 뭐랑 같아야 돼? 0이랑 완전히 같아야 되고요. b도 뭐랑 같아야 된다? 0이랑 완전히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이건 너무나도 그래. 당연히 이 미정계수법 항등식을 구하는 건 이 미정계수를 이용해서 미정계수 구하는 이 문제들이 대부분이야.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2번 방법인 계수 비교법을 대부분 사용한다. 네. 얘가 훨씬 더 편하잖아 봤을 때. 그쵸? 얘네들이 진짜 많이 사용되고 가끔씩 이게 더 편한 것들이 있어.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너네가 수치 대입법이 더 편하겠다 혹은 계수 비교법이 더 편하겠다 빠르게 결정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딱 보일 거야. 수치 대입법 같은 경우는 이 식들에 대해서 막 x-1 뭐 x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막 곱해져 있어 값이. 계수 비교법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곱해져 있는 값이 아니라고. 오케이. 문제를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질문 있네. 네, 봅시다. 62번 볼까? 62번 보기 전에 59번 봅시다. 이런 문제를 더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많더라고. 기본적인 문제들. 미정 계수만 구하다가 이런 거. x에 대한 항등식인가? 아니죠. 얘는 당연히 아니지. 두 가지 이유가 있어. 먼저 첫 번째는 x에 0 한번 넣어볼까요? 항등식이라면 x에 0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지. 성립해? 절대 안 합니다. 그쵸? 얘는 6이고 얘는 마이너스 2니까 6과 마이너스 2는 절대 같지 않죠? 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식이 달라. 그쵸? x에 대해서 식이 다르지.
얘는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플러스 6인데 얘는 2x 4제곱 마이너스 x잖아. 벌써 여기서부터 다르죠. 그 다음 6과 마이너스 2도 다르죠. 얘는 항등식이 아니에요. 항등식이려면 식이 같아야 돼. 오케이? 같지 않죠? 그래서 항등식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요. 63번 아까 전에 설명했던 그대로 좀 문제가 특이하게 나왔죠.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어때야 된다? 왼쪽과 오른쪽의 식이 어때야 돼? 완전히 같아야 돼. 완전히 같으려면 이 a-2가 몇이어야 되고 0이어야 하고 이 b 플러스 1은 몇이다? 0이어야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a-2는 0이면서 b 플러스 1도 0이어야 한다. 그래야지 0과 완전히 똑같겠지. 그치? 그래서 a는 몇이다? b는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 64번도 볼까? 얘는 항등식이긴 한데 어떤 항등식? xy에 대한 항등식이죠. 네. 그러면 xy에 대한 식이 완전히 같아야 돼. 지금 이 x의 개수와 여기 x의 개수가 완전히 같아야 되고요. y와 y의 개수가 완전히 같아야 되고 상수항과 상수항도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몇이다? 마이너스 7. b는 마이너스 5. c는 마이너스 2다. 뭐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넘어갈까요? 네. 좀 어려운 문제들도 같이 한번 풀어보자. 네, 72번 봅시다. 네, 72번 보면 얘는 이 항등식 있잖아. 얘들아, 항등식. 쌤은 항상 항등식 나오면 내림차순으로 나타내. 내림차순으로 나타내는 이유는 우리가 개수를 비교해주는 방법도 있죠. 항등식을 구하는 방법에서는 개수가 완전히 똑같으면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래서 개수 비교법도 있잖아. 그래서 개수를 쉽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내림차순으로 나타낼 겁니다. 각각의. 자, 그래서 먼저 봅시다. 이 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 말도 너무 중요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사실 얘가 무슨 말이야?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거. 자, 이제는 항등식이다 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뭐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것도 중요해. 이 문제에서 만약에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했으면 문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려.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k에 어떠한 값을 넣어도 성립하고요. k에 어떠한 값을 넣든 간에 성립하고, 그 다음에 k에 대해서 양쪽 개수가 같아야 돼. 식이 완전히 같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인 개수 비교법으로 써줄 거야. 자, 그래서 이 k에 대한 항등식은 어떻게 한다? k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나타내 주세요. 자, 그래서 k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나타내 주기 위해서 각각 다 k를 끄집어 내주자. 끄집어 내주면 이 k 플러스 1y는 이 ky 더하기 y 마이너스 k 플러스 3x는 kx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은 0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k는 어차피 1차기 때문에 k가 있는 것 1이 먼저 묶어줄까요? k가 있는 건 여기 2y와 마이너스 x네. 그 다음 나머지 y, k가 없는 것들 이렇게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완전히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k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선 이 k랑 곱해진 얘가 몇이어야 돼?
다음 얘도 몇이어야 된다? 0이다 라는 거죠. 이해되니? 네, 얘가 0이면서 얘가 0이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0이다. 네, 2고 그 다음 모두 만족해야 돼? y-3x 플러스 10도 0이다. 이거 두 개 뭐 해주면 돼? 네, 연립해주면 되겠죠. x, y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연립 다 할 수 있겠지. 네, 요런 문제 너무나도 중요해. 당연히 나오고요. 네. 얘는 사실 너네도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배웠다시피 원의 방정식이나 혹은 1차 함수에서도 나왔죠.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항상 지난 점, k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갑자기 또 그 얘기 꺼내서 그렇긴 한데 항상 지난 점이 있습니다. A에 관계없이. A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네. 우리가 얘를 어떻게 구했냐면 A로 묶어줬어요. A로 묶어주고 Y 넘어와.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는 0이죠. 네.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나타냈어. 얘가 0이 되려면 지금 얘가 뭐여야 된다? A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값을 구하고 싶은 거면 이 X의 개수와 아니 A의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다 0이어야 완전히 같겠지. 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면서 Y도 마이너스 1이어야 한다. 그래서 몇 콤마 몇은 항상 지나?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은 항상 지나는 거죠. A의 값에 관계없이. 그래서 A의 개수만 이렇게 구했잖아.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을 찍어주고 이 점을 꼭 지날 수밖에 없어. 그럼 무수히 많은 선들이 그어지죠. 기울기가 A인 점들에 대해서, A인 선들에 대해서.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막 그래프도 그려보고 뭐 만나는 선들 그려보고 뭐 그랬습니다. 넘어가서 73번 한번 풀어볼까? 얘들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는 학생들은 자 얘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잖아. 자 봐봐. x가 만약 1이야. 그럼 y는 몇일 수밖에 없어? y는 1일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x가 정해지면 y 값도 정해져. 오케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 하나의 문자로 다 바꿔줍니다. x가 정해지면 y 값도 정해지니까 그냥 x만 정하는 거야. 네, 그래서 어떻게? 여기 x 넘어갑시다. 그럼 x는 2y-1이지. 그러니까 y가 1이면 x는 몇이야? 1이고요. y가 2면 x는 3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 x, y 근데 얘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x, y라는 거죠. 그러니까 y는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x는 사실 y에 대해서 정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그대로
x 대신 뭘로 바꿔? 2y-1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대입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x 대신에 2y-1 대입해주면 이제는 y는 어떤 숫자가 돼도 상관없는 거지. x, y는 정해져 있었던 얘들이었는데 이제 x가 사라지니까 y만 그냥 정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모든 y에 대해서 x가 먼저 정해지고요. 그럼 모든 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식만 우리가 세워주면 되겠다. 네, 즉 y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죠. 해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완벽한. 좀 먼저 풀어봤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먼저 x를 다 없애줘야 돼.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두 번째 줄을 앞으로 안돼 앞으로 이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가운데 안 돼. 그럼 앞에 가서 앉아야지. 그냥 앞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쌤이 그 중요하게 말했던 게 있죠. 그 y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하면 y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나타내줘야 돼. 네, 내림차순. 내림차순이라는 건 차수가 높은 것부터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주면 되는 거죠. 차수가 2차부터 뭐 1차, 1차부터 3차 뭐 이렇게. 사실 오름차순으로 나타내도 상관없어 얘들아. 네. 그러니까 내림차순이나 혹은 오름차순으로 나타내 주세요.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같이 한번 볼까? 자, 이 문제는요. 자, x의 값을 2y-1이라고 두고 이 x 자리에 뭐 넣어준다? 2y-1을 다 넣어주는 거야. 다 넣어주면 3y 제곱에 플러스 a에 x 자리에 2y-1 다 넣어. 이 식을 이용해서 x는 2y-1이었으니까 그 다음 y에 플러스 b에 x 자리에 2y-1 넣어주고요. 플러스 c는 여기다 라는 거죠. 자, 얘 다 정리해줘야 돼. 네, 정리해주면 자, 얘는 그냥 그대로. 그 다음 2ay-a 이게 y가 하나 더 있었네. y. 그 다음 플러스 2by-b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xy에 대해서 얘가 성립해야 되니까 모든 xy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xy에 대한 사실 항등식이죠. 근데 여기서 x가 사라졌으니까 아까 뭐에 대한 항등식? y에 대한 항등식이다. y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내준다? y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나타내준다라는 거야. y에 대해서 내림차순, 먼저 가장 높은 차순 이 y제곱 두 개다. 그래서 y제곱으로 묶어주면 3 플러스 2a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y가 아닌 나머지 문자들은 다 그냥 숫자처럼 생각해. 숫자처럼. 오케이. 그다음 y 1차 얘들 묶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b가 되고요. 그다음 나머지 얘가 0이어야 하니까 얘가 0이려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지? 이 y가 다 사라져야 돼. 그러기 위해선 모든 개수들과 상수함까지 모두 0이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3 플러스 2a도 0이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2b y의 개수죠. y의 개수도 0이어야 하고요. 마이너스 b 플러스 c도 0이어야 한다. 문자 3개, 식 3개 구할 수 있겠지. 여기서 a의 값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a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4분의 3인가요? 그 다음 c는 마이너스 4분의 3. 네, 이렇게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넘어갈까요? 넘어가자. 네. 그 다음 또 아래에 있는 74번 이제 풀 수 있을 거야, 얘들아. 74번 풀어보고 75번까지 풀 수 있을 겁니다. 쌤이랑 76번 한번 보자. 76번 보면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 네. 지금 모든 실수 x, y죠. 네. 그러니까 x, y에 대한 조건도 없고 그냥 모든 실수 x, y야. x 따로 y 따로죠. 네. 즉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 모든 실수 x, y가 얘를 만족한다. 네, 이 식이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x와 y 둘 다 문자야. 그래서 x 따로 묶어주고 y 따로 묶어주세요. 자, 여기서 보자. 여기에서 x, y 끄집어내줘야 돼. x 혹은 y에 대해서 내림차수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래서 소가로 풀어주면 a제곱 x의 ay가 되고 더하기 얘는 b제곱 x 더하기 by가 되고 얘의 값은 몇이다? 4x 플러스 2y가 되죠. 잘 봐봐. 여기 x로 묶어줄까요? x로 묶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더하기 여기 y로 묶어주면 이 문제 재밌다. b가 되다. 얘 값이 몇이다? 4x 더하기 2y고 얘는 x, 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식이 완전히 같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x의 개수, 좌변의 x의 개수와 우변의 x의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죠. 완전히 같으려면. 그래서 a제곱, b제곱은 4여야 하고 그 다음 y의 개수끼리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a 플러스 b는 2다 라는 거죠. 그래서 쌤이 뭐 하라는 거야? 뭐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하면 내림차순으로 꼭 나타내라. 그냥 x끼리 묶어주고 y는 y끼리 묶어주고 x제곱 뭐 x제곱끼리 묶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를 이용해서 뭘 구하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 라는 거. 네, 이 문제 재밌네. 네, 어떻게 구할까? 얘네들을 이용해서 네, 곱셈공식 써줘야 되죠. 네, 두 가지 유형이 겹쳐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항등식에 대한 성질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 뭐도 알아야 된다? 곱셈공식 변형도 알아야 돼. 이렇게 이 곱셈공식 변형은 진짜 까먹을 때쯤이면 나와. 선생님 고1뿐만 아니라 고2 때, 아니 먼저 고1 2학기 때부터 까먹을 때쯤이면 한 번씩 좀 나옵니다. 툭툭 나와. 고1 때도, 고2 때도 나오고요. 고3 때까지. 네. 얘들은 그래서 쌤이 항상 얘기하는 건 사실 외우는 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쓸 줄 알아야 되거든. 1년 뒤에 나왔을 때 풀 수 있겠어? 네. 공식을 외우면 쉽게 까먹으니까 어떻게 푸는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자, 그래서 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의 값은 어떻게 구해볼까? 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있는 식을 한번 생각해보자. 두 가지가 있죠. 먼저 첫 번째는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얘 값은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3ab 제곱 b 세제곱이야. 오케이? 여기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있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있고 나머지 여기서는 3ab로 묶어주면 a 더하기 b가 됩니다. 이 값이 몇이다?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이다. 여기서 값이 몇이다? 얘가 2고요. 얘도 2지. 문제는 우리가 얘를 구하고 싶은데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 a, b를 모르고 있어. a, b를 어떻게 구할까? 네, 얘 이용해주면 됩니다. a, b는 어디 안에 있냐면 a 더하기 b의 제곱 안에 있죠. 여러 개. 네,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몇이야? 4고요. 얘는 2의 제곱이어서 4. 그래서 4랑 4. 그래서 얘랑 완전히 다 날라가서 5만 남아. 2ab는 0이다. 그래서 ab는 몇이다? 0이라는 거야. 대박. 네. 그래서 ab는 0이니까 얘가 0으로 다 날라가고요.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2였으니까 2의 세제곱은 그냥 뭐랑만 같아?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랑 같죠? 얘 값은 8이 된다 라고 구할 수가 있다. 오케이. 모든 과정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쭉쭉 흘러나가면 됩니다. 쌤이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왜 얘가 갑자기 나왔는지.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a 곱하기 b의 값은 왜 구하려고 했던 거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에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네. 이렇게 쭉쭉 필요한 것들 쭉쭉 뽑아서 써주면 돼. 넘어갑시다. 80번 보자. 네. 얘도 중요하지. 모든 개수들의 총합. 네. 얘 모든 개수들의 총합 어떻게 구할까? 사실 이거 외우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거든.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니? 한번 봅시다. 봐봐. 자, 하나만 예시를 들어보자. 3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을 구해볼 거야. 우리 모든 개수들의 총합이라는 건 여기 개수 x 제곱의 개수는 3이죠. 그 다음 x의 개수는 4, 상수항의 값은 마이너스 1. 얘네들을 다 더하라 라는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얘네들의 값을 다 더하라 라는 거야. 사실 얘는 뭐랑 같냐면 이 식에서 뭐 해준 거나 마찬가지야? x 자리에 1 넣어준 거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외우고 있으면 좋습니다.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합이다. x 자리에 1 넣어준다. x 자리에 1 넣어주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만약에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이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자. 뭐 a의 x 6제곱까지 있겠지? 6제곱부터 뭐 bx 5제곱, cx 4제곱, dx 3제곱, 뭐 ex 제곱, fx, g 이렇게까지 있었다라고 하자. 예. 우리가 구하라는 건 뭐야? a부터 g까지 다 더해주는 거죠. 사실 뭐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x자리에 다 1 넣어준 거나 마찬가지야. 네, x자리에 그냥 1만 넣어주면 돼. 1 넣어주면 1 더하기
3-5의 전체 세제곱과 완전히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끝입니다. 네. 일단 절대 전개할 수도 없겠지. 아니 사실 전개는 할 수 있어. 얘를 A라고 치환해주면 전개할 수 있습니다. 전개하는 문제야? 그냥 사실 여기서 너네들 시간 뺏으려고 하는 문제들이야. 이걸 알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진짜 몇 초야? 10초면 풀죠. 근데 모르는 학생이면 10분도 더 걸릴 수 있다고. 풀기 위해서. 여기서 시간을 쪽쪽 빨아 쓰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여기서 네,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나누려고 이런 문제들 조심해야 돼.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이런 함정도 우리가 샅샅이 뒤져서 빠지지 않도록 합시다. 81번 보자. 자, 81번은 그냥 수식으로 바꿔준 거야. 지금 저 값에 어떻게 됐다? 얘가 뭐 A6, X 6제곱 요렇게 전개가 됐다라는 거죠. 여기서 뭘 구하라? X0부터 X6까지 더한 값을 구하라 라는 거야. X0부터 X6까지가 뜻하는 게 뭐냐? 상수함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의 총합이죠. 뭐 해주면 된다? X자리에 1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얘는 그냥 바로 가져도 되는 거지. 봐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에 전체 세제곱의 값이 뭐 a6 x 6제곱 a5 x 5제곱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아간다 라는 거. 이렇게. 그럼 여기 얘를 전개했을 때 얘니까 식이 완전히 같은 거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거죠. x에 대한 항등식이다. x의 값에 어떤 값을 넣든 간에 항상 성립해야 되겠죠. 그럼 x자리에 1 하나 넣어볼까? 1 넣어주면 1-6 플러스 2의 전체 세제곱은 뭐야? a6부터 a0까지 다 더해주는 거야. 얘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이지. 그리고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해야 돼.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3. 그래서 얘의 세제곱이 바로 값이 됩니다. 네. 여러분. 근데 문제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뭐도 구하라고 하냐면 쌤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 다 얘기해줄게요. 먼저 첫 번째는 A0부터 A6까지 다 더한 거. 이게 바로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요렇게 왔다 갔다 A2, A1, A0 이 값을 구하라. 요거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짝수것만 더한 것들 얘와 홀수것만 더한 것들 A1, A3, A5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사실 A 세 번째에서 이용된 건데 이 짝수번째인데 0번째만 제외해. 전체 이 5가지 안에서 나와. 쌤이 어떤 거 한 거야? 그냥 다 더해준 거. 얘는 홀수 번째는 마이너스, 짝수 번째는 플러스. 얘는 짝수 번째만, 얘는 홀수 번째만, 얘는 0을 제외한 짝수. 이렇게 있는데 얘들의 값을 구하는 걸 다 알고 있어야 돼. 봐봐. 일단 2는 어떻게 구할까? 네, x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됩니다. x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주자.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의 6제곱이라서 a6이 되죠. 마이너스 1 넣어주면 am 5인데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은 짝수 번째는 플러스 홀수 번째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되고요. 얘는 x에 1. 그 다음 짝수 번째들끼리의 합은 어떻게 구할까? 네, 이 1번과 2번 연립해주면 됩니다.
자, 1번은 그냥 A0부터 A6까지 더한 거고, 그 다음 2번은 홀수 번째는 마이너스고요, 짝수 번째는 플러스죠. 얘네들을 더해주면 뭐가 돼? 홀수 번째들이 다 사라지는 거야. 플러스랑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홀수 번째가 다 사라지고 뭐만 남는다. 2A0, 2A2, 2A4, 2A6 이렇게. 그러니까 얘 구하는 방법도 알고 얘 구하는 방법도 아는 거니까 얘네들 더해주면 홀수 번째 아니 짝수 번째, 네, 홀수 번째들이 다 사라지면서 짝수 번째 곱하기 2가 된 상태가 돼. 근데 2로 묶어주면 A0부터 A6까지 더해준 거죠. 네, A0, A2 짝수 번째로 A4 플러스. 그래서 양쪽에 2로 나눠주면 이 값을 구해줄 수 있겠죠. 이해되니? 네, 그 다음 홀수 번째는 그럼 뭐 어떻게 해주면 돼? 네, 얘네들을 빼주면 됩니다. 반대로 빼주면 플러스들이 사라지니까. 그 다음 얘는 어떻게 할까? 여기서 0만 빼줘요. 0만 빼주면 되죠. 그쵸? 여기서 0만 빼주면 되지. A형은 어떻게 구할까? 네, 그냥 X자리에 0만 대입해주면 돼. 그럼 얘네들이 다 사라지고 A0만 남는 거죠. 오케이. 네, 0 대입하면 A0만 남아. 그럼 여기서 A0 사라지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A0의 값을 아니까. 이렇게 구해줍니다. 아마 여기 나오는 문제들이 다 그런 유의일 거야. 볼까요? 네, 그 X자리에 0 대입해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사실 네, 어디에 있냐면 여기 좀 어려운 문제들 유형들이 많습니다. 그 영어까지 사실 여기까지만 잘 알고 있고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얘네들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거지. 네. 넘어갑시다. 82번도 이제 할 수 있을 거고 83번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84번 이건 어떻게 구할까? 84번 직접 나눠주는 거 어때? 직접 나눠주는 거 어떤 거 같아? 84번 직접 나눠주는 건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왜? B 때문에. B란 문자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검산식을 써주는 돼. 진짜 얘가 필살기라니까? 얘가 완전 치트키야, 치트키. 요즘 치트키라는 말 쓰니? 네, 그 치트키 완전. 네. 그래서 완전 사기입니다, 사기. 네. 검산식. 네. 자, 그래서 검산식 써주면 됩니다. 나누어지는 얘 4x 세제곱 7x 제곱 ax 플러스 4는 어떻게 된다? 나누어지는 얘 아니 나누어주는 얘죠. x 마이너스 b로 나누어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몫을 곱하고 나머지가 c다. 네, 이 식을 만족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네, 근데 쌤이 나머지 정리 때 하겠지만 검산식은 항등식이야. 항상. 네. 그래서 x에 어떤 값을 넣든 간에 항상 성립합니다. 네. 그래서 x자리에 뭘 넣어도 성립하고 x에 대한 뭐 넣어도 상관없는데 얘는 그것보다는 뭐가 더 좋냐? 개수 비교법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다 전개하는 거야. 뭐 전개할 수 있겠죠. 얘 전개해주면 빠르게 전개할까? 4x 세제곱 8x 제곱 4x에 마이너스 4bx 제곱
마이너스 8bx 마이너스 4b 플러스 c. 자, 항등식이다 라는 거 어떻게 한다? 내림차순으로 나타내라.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나타내주면 돼.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x세제곱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 x제곱, 여기 x제곱, x제곱, x제곱으로 묶어주면 8-4b고요 그 다음 x로 묶어주자. 그 다음 차수인 x는 4-8b. 그 다음 나머지 상수항 4b 플러스 c가 되죠. 잘 따라와서? 네, 정리해주면 되겠죠. 사실 뭐 문제 될 건 없고. 얘가 완전히 이 식이랑 같아야 되겠지. 항등식이라는 건 이 왼쪽 오른쪽 식이 완전히 같아야 된다. 그래서 먼저 x세제곱 개수들 비교할 건데 얘네들은 같네 어차피. 네, 없애주고. 자, x제곱의 개수끼리도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네, 그래서 7이랑 뭐랑 같아야 돼? 8-4b랑 같아야 되고. 두 번째, 이 x의 개수끼리도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a는 4-8b랑 같아야 되고, 마지막 상수항은 상수항 길이도 같아야 된다. 마이너스 4b 플러스 c. 이렇게. 얘가 바로 개수 비교법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개수 비교법으로 풀 수 있다. 오케이? 두 가지 알고 있어야 되죠, 이 문제에서는. 먼저 첫 번째는 나누어 주고 있는 상황에서, 나누는 과정에서 잘 모르겠다. 바로 검산식이다. 사실 이렇게 나누고 있는 문제는 검산식부터 시작해. 한 80% 문제들은 이 검산식부터 시작해도 대부분 문제들은 맞아. 검산식 꼭 쓰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검산식이 항등식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미정계수법 사용한 거죠. 개수비교법. 그 중에서 개수를 비교해줬으면 어떻게?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나타내 줌으로써 우리가 개수를 쉽게 비교해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있니? 네. 어떤 거? 항등식? 검산식? 네, 검산식은 이 따로 뭐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 네, 공식이 따로 있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 나누어지는 수 있죠. 나누어지는 식이라고 할 때 나누는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좀 더 설명해 줄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나눗셈 할 때 있잖아. 뭐 15를 7로 나눌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되죠? 여기 7, 2 써주죠. 14고 2개 빼주면 1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나? 지금 15를 나누었을 때 지금 뭐를? 15를 7로 나누었을 때 몫이 무엇이다? 2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1이다 라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써줄 수 있냐? 이 15는 먼저 우리가 왜 이걸 검산식이라고 하냐면 이 나눗셈이 잘 되었는가? 검산이라는 과정이 이제 이 산술이 맞았나? 다시 검사하는 거죠. 검사. 그래서 검사하는 거. 뭐를? 이 나눗셈이 맞았나? 어떻게 하냐? 15는 7 곱하기 2를 나누어지는 얘랑 나누어주는 얘랑 몫이랑 곱해주고 나머지랑 더했을 때 같은가? 같으면 너무 나눗셈 잘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검산식이라고 불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산식은 항상 성립해. 항상 완전히 같은 식이야.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항등식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a랑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넘어갈까요? 여기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거 무슨 말이야?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여기. 네, 나머지가 여기다 라는 거지. 네. 이용해주면 되고 이런 거 할 때 네, 85번도 한번 할까? 여기서는 몫이 안 나와 있죠. 그치? 몫이 안 나와 있어서 뭐 힘들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몫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렇게 합시다. 봐봐. x세제곱 플러스 ax에 플러스 b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로 나누었을 때 몫은 뭔지 모르지. 문제에서 안 나와 있으니까 몫을 q라고 둘까요? qx라고 둡시다. 그 다음 나머지는 몇이어야 된다? 0이어야 된다. 그래서 플러스 0이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써주면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무엇이어야 된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에 qx여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qx를 유추할 수 있어. 잘 봐봐. 이 식은 지금 몇 차식이야? 3차식이죠. 얘네들이 같으려면 당연히 얘도 몇 차여야 돼? 3차여야 돼. 3차이기 위해선 qx는 몇 차? 1차여야 하는 거지. 1차식이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 얘 최고차항 개수 1이지. 여기도 1이네. 그럼 여기도 최고차항 개수가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어떤 c라는 값으로 두는 거야. qx를. 그러면 3차식도 맞고 최고차항 개수까지 똑같은 식이 되는 거지. 그럼 걔를 항등식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을 다 전개해서 이 개수들 비교해주면 돼. 오케이? 네. 넘어갈까요? 네. 네, 87번도 풀 수 있을 겁니다. 쌤이랑 마지막 나머지 정리만 설명하고 마무리 짓자에서 나머지 정리 뭐 몇 분 걸리지도 않은 거니까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끝났지? 네. 네, 나머지 정리만 빠르게 봅시다. 아, 네. 참 고일 수업 왜 이렇게 빨리 끝나는지 모르겠어. 시간이 가장 부족한데. 아, 네. 지금 네. 네, 봅시다. 나머지 좀. 이 두 번째 소단원, 그러니까 지금 대단원에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 첫 번째 대단원에는 네. 다항식의 계산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곱셈 공식 첫 번째 단원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나머지 정리. 그다음 세 번째는 인수분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바로 그 두 번째 단원의 꽃. 네. 나머지 정리가 됐네요. 자, 일단 이 나머지 정리라는 건 무엇이냐면 얘는 정말 검산식과 항등식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나머지 정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나머지 정리라는 게 일단 뭐냐면 우리가 공식화한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네,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공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얘를 한번 해보자.
x 뭐 4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네. 자, 얘를 구하는 방법은 사실 직관적으로 있죠. 뭐 해버리면 돼? 그냥 나눠버리면 돼. 선생님이 말했죠. 엄청 오래 걸리지. 이 4제곱 언제 나누어주고 있을까? 엄청 오래 걸릴까? 한 3분은 걸리겠다. 2분? 네. 정도 걸릴 거라. 네. 너무나도 복잡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우회해서 구해보자. 우리가 몫은 구할 필요 없고 나머지만 구해주면 되니까. 어떻게 구해줄 거냐? 바로 검산식 이용해줄 겁니다. 나누기에선 대부분 그냥 검산식 한 번 나와. 네. 한 번씩은 나와. 네. 자, 그래서 x 4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을 뭐로 나누었어?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죠. 근데 그때의 몫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때의 몫을 qx라고 하자. 그리고 그때 나머지도 뭔지 모르니까 r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r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런데 쌤이 말했지. 검산식은 사실 무엇이다? 항등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x에 어떤 값을 넣든 간에 항상 성립한다. 네, x에 어떤 값을 넣어주면 깔끔해서 네, 1을 넣어주는 거야. 왜 많은 값 중에 1이었을까? 네, 얘가 사라지거든. 우리가 몰랐던 qx가 있었는데 x에 1을 넣어줌으로써 0 곱하기 어쩌고잖아. 그러니까 이 모르는 값까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x에 1 넣어줬을 때 항등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해야 된다. 1 넣어주면 1 더하기 3 더하기 1이고요. 얘의 값은 몇이다? 그냥 r이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r의 값은 몇이야? 5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쓸 수 있죠. 다음 시간에 좀 더 복잡한 것도 한번 해볼 예정인데, 쌤이 일단은 그래서 이 나머지 정리라는 거 아주 네 끝날 길이 보이니까 아주 네 x-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네 얘는 몇이다? 그냥 바로 나와야 돼. fa다 라고. 어떻게 하냐면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어디다가 나누어지는 얘한테 그대로 넣어주면 나머지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 영어 어때? ax 플러스 얘는 f 몇일까? 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고요. 네,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예정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 것들이 다 나머지 정리에 기반이 됐던 그런 문제들이어서 사실 항등식 자체가 나머지 정리라고 보면 돼. 그렇죠? 나머지 항등식을 이용해서 나머지 정리까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사실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네, 잘 정리해서 문제 쭉 풀어봅시다. 그래서 숙제는요 27페이지까지 너무 많니? 해와야죠. 이제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갈 길이 너무나도 많아. 27페이지까지 그 지금 이 매스5 쌤이 이 책을 매스5라고 할 때 그 매스5는 27페이지까지 끌어오면 됩니다. 네, 그 이제 쪽지 시험은 다음 시간에 숙제로 내줄 예정이니까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